조합을 비교해보면 공법의 조합이 총 6개가 나오는데 개발법에서 하나, 정비법에서 2개, 주택법에서 3개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개칠로 암기하시고 적용 법령은 개발법이며 조합 인원은 7인 이상의 동의와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인가받아 설립하며 조합원은 동의 안 한 자도 자동 조합원이 되며 임원의 결격은 다음날 자격 상실되며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대의원에는 50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정비법의 정비조합은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으로 나뉘는데 먼저 재개발조합의 적용 법령은 정비법이며 인원은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 동의와 정관 작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아 설립되며 동의 안 한 자도 자동 조합원이 되며 임원은 개발법과 달리 즉시 자격 상실하며 총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대의원에는 100인 이상 두어야 한다 이며 개발법에 50인 이상 둘 수 있다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조합도 정비법을 적용하며 인원은 재개발 조합과 동일하며 차이점은 동의 안 한 자는 조합원이 안 되며 이때는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원은 즉시 자격 상실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재개발 조합과 동일합니다. 주택법의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을 적용하며 20명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임대주택 세대수는 제외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한 채를 소유한 자가 해당되며 요건은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신청은 2년 내, 착공은 5년 내 해야 하며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직장주택조합도 주택법을 적용하며 인원은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하며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이는 국민주택 공급이 목적이며 지역주택조합과의 차이점입니다.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 이 부분이 직장주택조합도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2년 내 신청, 5년 내 착공은 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합니다. 자격 요건은 설립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건인 직공신으로 암기하십시오. 즉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인가 받는 게 직장주택조합이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고해야 한다. 건인 직공신 기억하십시오. 리모델링 주택조합 역시 주택법에 적용을 받으며 조합원의 자격은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소유자만 해당하며 즉 단독주택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신청과 착공은 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이며 동의 요건은 전체 3분의 2 이상 동별 과반수, 동별 3분의 2 이상이며 허가 기준은 전체 75%, 동별 50%입니다. 동의 요건과 구분하십시오.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가 해당됩니다. 정관 변경 사유는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자위 비업으로 암기하십시오. 조합원 자격, 정비계획 위치 선정, 비용 관련, 업체 선정이 정관 변경 사유입니다. 총회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이며 연임 가능하고 퇴임 전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는 즉 총회 고유 권한이며 사임 관정회로 암기하십시오. 개발법의 개임 환정회와 구분하십시오. 즉 개발법에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것으로는 개발계획의 변경, 임원 선출, 환지계획 변경,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이 그것이며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작성, 임원 선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이 그것이며 첫 번째와 세 번째만 개발법과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즉 개발법의 개발계획 변경 자리에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작성이 들어가고 개발법의 한지계획 변경 자리에 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은 시행자가 작성하며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는 사인 분관시로 암기하시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의 절차를 거칩니다. 계획의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여기서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하며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물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 범죄 예방 대책,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폐기물의 처리 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해당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즉 분양 계획의 내용은 분양 설계, 즉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며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분양 예정인 추산액, 종전 토지의 명세, 가격, 즉 사업 시행 계획 고시일 기준이며 정비 사업비의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보리주 명세와 추산액, 즉 일반 분양분 등이 해당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 즉 분양 설계 수립 기준은 시행자가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여기서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공람 30일 이상이라는 거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수립 기준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 가능한 경우가 원칙이며 여기에는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며 1주택 2인 이상 공유시는 시도조례에 의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 가능하며 여기서 투기가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하며 정전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주거조정 면적의 범위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2주택까지 공급 가능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며 사시 120분 통, 즉 사시를 보려면 최소 120분은 통화해야 한다 로 암기하시고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동안 분양 신청 기간이며 20일 연장 가능하며 통 362로 암기하시고 분양 신청 만료일에 분양 설계를 수립합니다. 현금 청산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 가능하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시나 투기가해지구에서 분양받은 자에게 현금 청산 가능하고 이 경우 5년 내 재분양 신청은 안됩니다. 청산금의 분할 징수 및 지급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이전 고시일까지이며 위탁 수수료는 104 여러 번 살펴봤죠. 소멸시효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이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감가보상금, 즉 손실보상금은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며 청산금과 별개로서 청산금 교부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과부적부는 청산의 문제만 발생하고 시행자가 행정청의 경우만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지 등 간평사의 가격평가와 인가 시기 조정은 주거환경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장군수가 산정한 2인의 산술평균으로 재건축 사업은 시장군수가 1인 선정하고 조합에서 1인 선정해서 시행합니다. 손실보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관다구로 암기하시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 시작하며 협의 불성립 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합니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며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처리한 자, 투기가해지구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 손실보상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고시 효과라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지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지정개발자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 해당하며 100분의 20 할 수 있다로 연결하십시오. 임시거주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하야한다로 연결하시고 환지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환, 관리처분 기준은 면이환이라는 거 앞서서 살펴봤죠.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가 해당되며 관리처분 인가 고시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주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 명세가 해당됩니다. 이것으로 정비법 모두 마치겠습니다.